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득표율 1위로 지도부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상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 뭐 요새 어느 정도? 1위를 예상하셨습니까? 예.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부터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중간쯤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위가 되지 않겠나 기대도 하고 뭐 예상도 하고.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런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지지자들이 1위로 뽑아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제 선택의 기준이 예. 5분을 이제 고르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5분이 어느 정도 추려지고 나면은 누구를 이제 통상 수석 최고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또 판단이 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또 하나가 있고, 그에 대해서 당원들의 전반적인 판단이 이렇게 종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건 김 의원님의 어떤 자질, 어떤 특성 때문에 뭐 당원들이 자질이라기보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제 이게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을 이끌어야 되는 거여서 제가 단체전을 이끌어본 거의 유일한 후보고 뭐 전략, 정책, 공격, 수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검증이 돼 있고 대표와도 안정적으로 소통이 되고 가령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저희 당에서 제가 현업을 떠나신 이해찬 대표님을 빼놓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총괄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등등 뭐 탄핵 과정도 관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과정이 최종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 의원님이 앞으로 어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가장 해야 될 급선무랄까요? 뭘로 생각하십니까? 책무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번 당 체제의 숙제도 그렇고 제가 할 일도 집권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과정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 틀을 갖추는 일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전속력으로 그 준비를 마칠 생각인데요. 현안을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당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그런 과정을 어떻게 갈 거냐. 한 달 정도 내에 중장기적인 집권 준비의 큰 틀, 방향, 전략 기조를 세우는 것이 우선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라는 말씀은 현 대통령 임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염두에 두신 겁니까? 아니, 어떤 그런 의미인가요? 것보다는 지방선거는 2년 후이지만은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1년 정도 내에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준비를 하는 것이 국민께 수권 정당으로서 안정감을 드릴 수 있다. 워낙에 지금 여당이 국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럼 저희라도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보이는 것이 국민께 안정감도 드리고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한다. 그 말씀이 좀 딱 들어오는데요. 다 그 모든 상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러닝메이트라는 게 우리 뭐 개념에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고위원으로 뛰기도 하면서 대표 선거를 총괄한 것도 같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선거에 나서는 과정도 또 중간 과정도 같이 이렇게 쭉 한 것은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 잠깐 여쭤보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정봉주 의원 관련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최고위원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후적으로.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처럼 드라마틱한 선거가 별로 없었죠. 1위부터 5위, 심지어 6위까지 첫 순위가 그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선거여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정봉주 후보도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있죠.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치자들이. 정봉주 후보의 그 발언에 취지랄까, 뭐 전략적 판단이랄까,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후적으로? 그걸 대부분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가
그 메시지가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못 가져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 정 후보께서 제시한 메시지의 취지, 뭐 의도, 뭐 구체적인 대상 이런 것이 확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나 사후적으로나 혹시 사적으로 좀 연락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끝나고는 아직 못했고요. 저희가 뭐 편한 사이고 제가 총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서 그 공천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다시 안 되는 과정도 같이 공유를 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선거 시작할 때는 서로가 농담, 진담 이렇게 섞어서 서로 막 1등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서로가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는 향후에 전화 통화를 하시고 사적으로 이래서 통화를 하시면 어떤 조언이랄까요? 어떤 뭐 말씀을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아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힘들 텐데 무슨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자연스러운 이렇게 또 힘을 다시 내는 과정이 있어야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현안으로 좀 돌아와서요. 지금 실무회담 자꾸 무산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대표회담. 글쎄요, 좀 본질적인 결국 회담이라는 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본질이 뭔가요, 지금? 원래 정치인들의 또 당 대표의 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을 할 때 통상은 이제 영수회담을 같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사실 힘이 있는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돼야 뭐 대표회담을 하는가 이렇게 예측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걸 별로 안 따졌지 않습니까? 영수회담과 상관없이 대표회담을 다 제안하고 대표회담부터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표회담의 의제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제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지 않습니까?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지구당 부활도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것만 한 겁니다. 사실 최혜병 특검도 의제로 삼겠다는 얘기를 했었나요? 한 대표가? 아니 삼자 추천 특검법을 하자고 한 게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시켜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의제에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죠. 아니 본인이 한 얘기를 의제에 포함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여당에 지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하자라든가 아니면 독립기념관장 해임 얘기를 하자라든가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공언한 얘기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하면 한동훈 대표는 또 한동훈 대표대로 자기 의제를 얘기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그 협의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사를 보면 갑자기 뭐 형식 얘기를 또 해서 생중계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서 잠깐 중간에 덜컹한 것 같은데 또 본안에 집중해서 내용을 또 다루면은 또 논의를 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중계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엽적인 문제보다 무슨 얘기를 할 생중계가 됐건 생중계가 아니건 뭐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내용을 보고 생중계를 한다는 거는 정치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선 예비 후보 TV 토론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비판이 많죠. 그런데 사실 대선 예비 후보 지금 TV 토론을 하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그에 맞는 형식을 갖는 게 좋고 그래서 좀 상당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의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좀 본질에 집중을 해야지 너무 좀 비본질적인 걸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최상병 특검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포함한 의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무슨 의제가 지금 국민들께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걸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혜병 특검 문제에 대한 것을 먼저 풀어야 된다. 민생과 함께
이건 뭐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그것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무회담이 또 무산된 거 혹시 들으신 게 없습니까? 제가 그 올 때까지는 지금 못 들었습니다. 무산된 건 맞는 거죠.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 저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은 풀릴 거라고 저쪽에서 어떤 그 한동훈 대표가 던졌으니까요, 맨 처음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고요. 예. 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어였어도 대표가 예. 되고 나서면은 통상 그냥 일반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되고 나거나 하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법안을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가 됐으면 사실은 그 정도 중요한 문제면 의원들 모아서 법안을 냈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굳이 뭐 여야 대표회담에 의제로 삼을 필요도 없죠. 예. 그냥 법안 대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을 할 역량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저희가 오늘 조금 논의를 해봤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본인이 하자고 하고 한 그 제3자 특검을 예를 들어 조건을 자꾸 걸어서 뭐 저 제보 공작을 놓자 이런 식의 조건까지 해도 민주당이 다 받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 받으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 가서 내가 하자고 하는 걸 다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저렇게 무슨 딴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금 생뚱맞은 상황이어서 어쨌든 현재까지로 보면 한 대표가 제안했던 것을 저희가 뭐 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 받기로 한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해당 당사자들은 우리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원칙으로 따지면 권력형 비리를 따지는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한 대표가 붙이자고 한 것들은 전혀 특검의 내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잡아먹는 것이 되는 건데 굳이 뭐하러 저런 걸 뻔히 알만한 양반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싶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뚱맞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받겠다고 또 받으면서 논의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받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드네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대표가 만약 제안한 어떤 추가 조건들을 다 민주당이 받았는데 저쪽 가서 당에 가서 그게 말로 까이면 그러면 지도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지도력이 여태부터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도력이 드네요. 원래부터 없다. 만들어내질 못했다. 당대표가 그러니까 된다음에도.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유 저 바지 사장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반바지 사장이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바지 사장. 그래서 어쨌든 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한 것을 최혜병 특검을 어떤 형태로도 사실 합의가 됐을 때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당에 가져가서 통과시킬 자신이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참 난감한 형국인 거죠. 자,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한 쪽에선 자꾸 거론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일극 독재에 그 윤석열 일극 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에 가장 유력한 대안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뭉치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독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항할 때 김대중 총재를 중심으로 뭉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이게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억지로 강박하거나 기만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극 독재라는 일극 체제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부는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문제와 호남을 챙기자. 호남뿐만 아니라 강원, 충청 다 저희가 예를 들어 최고위원만 놓고 보면은 선출이 안 된 지역도 있고 또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호남 지지사를 바탕으로 한 정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반영이 돼야죠. 예. 근데 그것을 예. 마치 일극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 뭐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혹시 제기하신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접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당원들 지지자들의 어떤 뜻은 최고위원 5분을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영남 지역 분들이 다수다. 이건 지지자들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는데요. 참 이 불필요하게 깊은 관찰을 하셨다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조차도 몰랐고 그 영남 연고가 있는 지금 분들이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 포함해서 6분. 그중에 동시에 또 달리 얘기하면 한준호 의원은 전북 출신이고 저는 본가 그러니까 아버님은 경남 출신이고 어머님은 또 외가는 또 호남 출신이고 그런 식으로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전국적 성격을 민주당이 이렇게 상당히 전국적이고 뭐 그런 성격이 있나 이런 측면도 있고 동시에는 호남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려는 뭐 그런 뜻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골고루 다 저희들이 기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떤 선거 과정에서요 집단지성들을 많이 어떤 강조하셨으니까 유권자들은 혹시 그런 전략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표했다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것은 이제 그것까지를 감안하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봐서 출신지를 감안하는 정치가 이미 한 단계 지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은 지난 것이고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어떤 지역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그런 정치가 주로 됐던 시기가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당내 정책적 차이는 어떻게 해소될까? 예를 들면 종부세 관련 논란 같은 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종부세는 당장 어떤 법 개정의 현안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뭐 더 추가로 논의가 이재명 대표가 약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를 대폭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안 썼고 그렇습니까?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이 이제 징벌적이라고 느껴지는 계속 살다가 그 집값이 오른 걸 갖고 세금을 과하게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쭉 했던 얘기고 그것은 이제 했던 것인데 그것은 뭐 현재 당장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가 더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현재 법 개정 그러니까 법과 관련해서 있는 현안으로서는 잘 아시는 금투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논란이라는 표현은 뭐 그렇게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견이라는 표현도 꼭 맞지는 그렇습니까? 않고 토론이 있는 것이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정책 기존의 당의 어떤 입장이 있었고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면 토론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토론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토론이 시작이 됐었고 토론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조만간 정리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조금 진행되면 그 종부세나 그 금투세 관련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 딱 명품 빼고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사 결론 난 건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결론 나기 전에도 이미 조사를 검사들이 조사를 받으러 같은 모양일 때 다들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